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참 힘드시죠? 아이들의 비비를 맞춘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머님들은 두 배로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남성들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들은 호르몬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사춘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갱년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전성욱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성욱입니다. 네, 역대 가장 장신이시고 꽃미남이시라서 오늘 비주얼을 장악하실 것 같은데 여심을 좀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용어가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폐경, 갱년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갱년기, 폐경기, 폐경 이행기, 폐경 주변기 이런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서 정의를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폐경, 갱년기, 폐경 주변기, 폐경 이행기 이런 용어들이 네.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임상에서 진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용어를 많이 혼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네. 폐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폐경은 폐자, 다치다, 마치다라는 뜻의 한자인 폐자를 사용해서 월경을 마치다, 월경을 끝내다라는 의미의 이제 단어 용어이죠. 예. 그리고 갱년기라는 것은 한자로 갱자를 사용합니다. 이제 바뀔 갱자를 사용해서 예.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에서 예. 더 이상 임신이 진행되지 않는, 임신이 되지 않는 폐경기로 넘어가는 기간을 갱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뀐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게 폐경, 다친다, 마치다라는 폐자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폐경 대신 완경, 어감이 좋은 완경이라는 용어를 완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폐경이란 결국 이제 생리가 안 나오는 기간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난소 기능이 소실돼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고 예. 따라서 임신이 되지 않는 네.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예. 우리가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여성의 난소 기능이 계속 감소가 일어나고 이어서 40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속도가 보다 가속화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2년에서 8년 정도 폐경 전에 폐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예. 이런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난소 기능을 조절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최종적으로 월경이 없어지는 무월경으로 예. 전환되는 이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폐경 이행기를 거쳐서 폐경이 되면 폐경기 초기까지 해서 폐경 주변이다라고 해서 폐경 주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폐경 주변기는 약간 갱년기랑은 용어가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경 이행기, 폐경, 요 주변이 이제 폐경 주변기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폐경하면 일단 50살 주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충 맞나요, 이 시기가? 네, 맞습니다. 이게 네. 폐경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미에서 나와 있는 그 결과로는 평균적인 폐경 연령을 한 만 51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이렇게 대한폐경학회에서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도 한 만 49.7세, 그러니까 만 네. 50세 정도. 그러니까 예. 한 전 세계적으로 한 만 50세 정도 폐경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폐경 연령이고요. 그리고 만 40세 이전에, 그러니까 좀 너무 이른 시기에 폐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 조기 폐경 또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전이면 근 한 10년 빨리 폐경이 온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조기 폐경? 이게 선생님 이유가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조기 폐경, 조기 난소 부전은 보통 폐경 여성들이 한 1% 정도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이 특별히 알려지지 않는 원인 불명이 제일 그래요?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기 폐경이 생기는 원인들이 알려진 게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염색체 이상,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의 모자이시즘 같은 염색체 이상이나 네. 취약 X 증후군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 뭐 난소에 독성이 있는 독성 물질 이런 것들에 피폭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조기 폐경이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난소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도 조기 폐경이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학적인 치료에 의해서도 폐경이 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서 하는 항암 치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는 난소에 혹이 종양이 생겨서 만약에 양쪽 난소를 절제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폐경이 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학적 요인에 의해서 폐경이 되었다. 그래서 의인성 폐경 또는 유도 폐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의해서 폐경이 왔다면 그건 뭐 이해가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기 폐경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기 폐경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의무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폐경 연령까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 이전에 여성 호르몬이 자신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 교육을 다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뼈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골다공증을 좀 예방하거나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폐경이 오시게 되면은 그런 골 소실이 더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른 연령에서 골다공증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성 호르몬은 또 이렇게 심혈관계, 특히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말하는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희 제 친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아버님들은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많거든요. 경우가 많았죠. 근데 폐경이 되면서 이런 남성에서 보다 흔했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폐경이 되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심혈관계의 예방 효과도 이제 소실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경이 되신 어머님들은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요새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맞아요. 그런 인지 기능,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보다 이른 연령에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기 폐경은 반드시 저희가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50세 전후에서 폐경이 오는 거는 정상적인 건데 40세쯤에서 폐경이 온다면 이건 조기 폐경인 것이고 나중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죠. 폐경이 너무 늦게 온다. 50세쯤에 온다고 했는데 뭐 55세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오래 가면 이분들은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대답하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른 폐경, 조기 폐경. 그러니까 조기 폐경은 저희가 만 40세가 되기 전에 폐경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는 만 45세 전, 그러니까 44세 이하에서 44에서 44세 이 사이를 이른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폐경이 보다 정상적인 연령보다 이르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폐경이 늦은 것은 뭐 만 55세 이후 뭐 60세 이렇게 폐경이 오시는 거는 건강에 그럼 득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물론 여성 호르몬이 그때까지 이제 유지가 되니까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폐경이 되든 늦은 폐경 여성은 사망률이 감소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여기 그 TV 닥터에 출연하신 다른 부인암 선생님들, 난소암이나 이렇게 자궁 내막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늦은 폐경이 오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에 몸에 장기간 피폭이 되면서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방암, 자궁암이 아니죠. 자궁 내막암, 난소암 같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의 발병이 증가되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른 폐경, 좀 다른 사람보다 폐경이 너무 일찍 오는 건 건강의 위해 요소긴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폐경 연령에서 폐경이 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폐경의 증상들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막 이렇게 열이 확 오르고 땀이 나고 무드의 변화가 좀 심해지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폐경의 증상은 보통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보통 폐경기 초기, 아까 말씀드렸던 갱년기 단계에서
그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열성 홍조. 예. 오히려 일반인들은 안면 홍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얼굴이 붉어진다 해서 안면 홍조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시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얼굴뿐만 아니라 목, 가슴, 예. 등 같은 우리 몸의 신체 위 부분에 예. 열감과 땀 흘림, 발한, 예. 그리고 이제 피부 그러니까 빨개지는 예. 그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시는 열성 홍조가 대표적으로 이제 갱년기 급성 증상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갱년기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불안증이라든가 우울감 같은 것들, 정서적인 네. 문제가 예. 더 증가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급성 단계가 되게 되면 예. 비뇨생식기계 위축이라든가 피부 위축 같은 문제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예. 비뇨생식기 위축은 우리가 이제 위축성 질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폐경이 되시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네. 질 위축, 질 건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그 부부관계 중에 통증이 심한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 외 급성 증상들 아까 이렇게 열 예. 오르고 하는 거 이거는 금방 이제 오는 증상들일 것이고 방금 말한 이런 질 위축이나 이런 아급성 증상들은 언제쯤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증상인가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네. 있지만 뭐 5년에서 폐경이 되고 나서 5년에서 5년.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뭐 15년 예. 이후에도 생기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열성홍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급성 증상이니까. 없으신 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증상을 없으신 분도 있고 예. 알아도 한 금방 없어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 이런 비뇨생식기 위축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놔두면 더 계속 나빠진다. 심해지는군요. 예, 예. 그리고 그 피부 노화라고도 설명을 하죠. 피부 위축, 그러니까 그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피부의 교원질, 그러니까 콜라겐이 부족해지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예. 외상에 잘 다치게 되는 예. 그런 피부 위축 같은 문제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급성기에 5년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그 뒤에 또 점점 더 심해지는 다른 증상들도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단계, 만성 후유증 또는 네. 만성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이 될 것 같고요. 예. 폐경이 되고 나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골 흡수, 그러니까 파골 세포로 인한 골 흡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 형성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골 소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골 밀도가 떨어지고 골 강도가 감소되는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나 치매의 발생 위험성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뭐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이 그냥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증상인 줄 알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쭉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폐경인 걸 알 수 있느냐? 사실은 뭐 대충 감으로 다들 아십니다. 뭐 월경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난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병원에서는 검사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검사가 필요한 건지 어떨 때 검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완전히 폐경으로 넘어간 거야?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특히나 조기 폐경, 네. 조기 폐경이나 이른 폐경에서 여성은 중요한 문제인 게 이거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서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사용을 합니다. 네. 폐경이 여성 호르몬 소실이니까 에스트로겐 검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가장 저희가 확실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난소의 에스트로겐 분비를 조절하는 뇌하수체의 난소를 자극하는 예. 난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하는데요. 예. 이 FSH 검사를 시행을 해서 FSH 검사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기간을 두고 두 번을 시행해서 두 번 다 높은 값, 네. 보통 저희가 40 그 이상의 값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폐경이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40세 미만에서 생기는 조기 폐경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네. 이 사람은 보통 폐경은 1년 이상 무월경의 경우에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네.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4개월 이상의 무월경이 있으면서 난포 자극 호르몬 검사를 두 번을 했는데 예. 두 번 한 검사 결과가 모두 25 인터내셔널 유니트 퍼 리터 이상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폐경으로 넘어가셨구나라고 진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치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의 하이라이트인데 치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치료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갱년기 증상, 열성 홍조로 대표되는 갱년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예. 치료는 전신 치료랑 국소 치료로 나눕니다. 여기서 예. 전신 치료라는 거는 증상, 갱년기 우리가 말하는
그 전신적인 열성 홍조와 같은 증상들을 경감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먹는 호르몬제와 바르는 호르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런 열성 홍조 같은 증상들이 없이 국소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비뇨생식기 위축만 있다고 하신다면 그 국소 치료, 즉 경질 치료죠. 질에 바르는 크림이나 아니 질정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국소적인 치료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먹는 호르몬제도 치료가 아주 다양하고요. 치료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실 때는 같은 한 가지 약제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므로 병원을 찾아오셔서 본인 증상을 상담하시고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 맞춤형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궁 내에 그 피임 장치를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고 각각의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약들을 조합을 해서 혹은 따로따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무기가 많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사실은 주변에 갱년기가 오신 여성분들은 다 치료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여성이라도 전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꼭 받으세요. 필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분들이 있나요? 폐경 여성 호르몬 치료도 약물이기 때문에 적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을 처방해야 되는 적응증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열성 홍조나 발한, 수면장애, 그리고 이제 빈맥 같은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계신 분들, 여기서 증상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바더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성가신 정도,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권하고요. 두 번째,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50대 젊은 폐경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처방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세 미만의 조기 폐경이나 최근에는 44세 이하의 이른 폐경 여성들의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 치료, 이 경우에는 증상에 상관없이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뇨생식기 위축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소 경질 치료, 질에다 넣는 크림이나 질정 같은 치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죠. 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반대로 하고 싶어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받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폐경 호르몬 치료라는 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치료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되는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제일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 되겠죠.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병을 앓으셨거나 현재 갖고 계신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궁 내막암이 설령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 단계인 비정형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진단받지 않은 생식기 출혈, 자궁 출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여성 호르몬 치료가 대부분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는 약이니까 간에서 대사가 되니까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화 또는 뭐 포르피린증 또는 담도 질환인 뭐 담석증 아니면 담낭 질환 이런 그 간 담독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를 피하라고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이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 그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또는 정맥 혈전증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이미 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면, 선생님, 그러면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부터 치료를 받는 게 사실 가장 적절하고 좋을 것인가? 빠를수록 좋은가? 뭐 늦을수록 좋은가? 요런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뭐 증상도 없으시고 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든 폐경 여성이 다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만대로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미루지 마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저희 대한폐경학회 공고안에서도 치료를 하실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50대, 그러니까 젊은 폐경 연령이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폐경 여성 기준으로는 50대는 젊은 여성이니까요.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젊은 그 50대 폐경 여성이라면 치료를 빨리 할수록 득이 실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4세 이전에 폐경된 이른 폐경이나 조기 폐경이면 당연히 그 예. 시점에서 바로 치료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50대 폐경이 왔고 50대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꽤 오랜 장기간 지속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뭐 5년 해라, 10년 해라 이렇게 기간을 제한을 두기도 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아직도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그 제한은 이미 없어졌고요. 예.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 국외든 국내든 그 의사들이 주로 참고하는 그런 예.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그 환자분들이 이미 치료 시점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폐경 연령대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 시작 당시에 예. 치료로 인한 그 효용성과 네. 위험성,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 계속 주기적으로 의사의 추적 관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뭐 더 예. 쉽게 말씀드리면 평생 먹어도 뭐 큰 문제 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지금 80 되도록 계속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이거 먹으니까 힘도 나고 피부도 탄력 있고 좋아 이러시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끝나는 시점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드시면서 선생님, 오래 드시면 드실수록 이렇게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초기에 갱년기 증상을 조절해주고 뭐 불안증이나 아마 우울증세 같은 이렇게 뭐 정서적인 문제나 악습성 문제인 비뇨생식기, 피부 위축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이죠. 그 네. 나이가 드신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위해 요소 중에 하나가 골절인데요. 그렇죠. 이 골절을 예방해주는, 골절을 줄여주는 효과가 정확하게는 척추골절, 비척추골절, 대퇴골절 네. 모든 종류의 골절을 다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골절 예방 효과가 분명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초기에 특히 자궁이 없는 자궁 절제를 받으신 분들에게서 사용하는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는 예. 심혈관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네.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허기질 때 캔디를 먹으면 허기가 좀 면한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지 않고 캔디를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예.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목적으로만 호르몬 치료를 처방하는 것은 예. 아직까지는 권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걸로 해결이 다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다면 계속 드셔야 되는 거고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도 계속 드시면서 요 호르몬제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마치 약장사가 된 것처럼 호르몬 대체법이 이렇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주변에 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 합병증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 생긴다더라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되어 있고 비과학적인 얘기들도 첨부가 돼 있다는 그 말씀부터 드리면서요. 예. 일단 유방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여성 호르몬 치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합한 치료는 유방암 발병이 좀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 위험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초경이 11살 이전에 되었을 때 유방암이 걸릴 확률 예. 또는 뭐 첫 아기를 낳은 게 35세가 넘어서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의 유방암 걸릴 확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너무 위험을 과장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런 위험성은 가족력이라든가 투약하는 약제의 종류, 투약 기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유방암의 위험성은 본인의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네. 이 약 먹으면 모두 다 유방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셔서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좋다 유방암은 그럼 알겠어 살찐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그 약제에 따라서 체중 증가랑 관련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예. 하지만 모든 약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일부 체중 증가랑 관련돼 있는 약제들도 대부분은 네. 일시적인 예. 투약 초기에 일시적으로 체중 증가가 조금 됐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일반적으로는 체중 증가랑 크게 관련은 없다. 오히려 어떤 호르몬 약제들은 이뇨 효과를 통해서 초기에 체중을 약간 네. 감량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예. 체중 증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예.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제 중에서 체중 증가, 수분을 좀 축적해서 체중을 약간 증가시켜주는 약제가 있지만 또 그 약제가 체중 증가 효과 중에 근육을 또 올려주는, 물론 네. 일부 약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예. 근육을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신체 조성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체중이 늘었으니까 나빠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예. 근육이 늘었다면 그거는 향후 건강에 그건 훨씬 좋은 더 거니까요. 좋은 거니까요. 또 다른 좋은 점들이 또 있다. 약간 잔잔하게 또 이런 것들.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암에 대해서 뭐 우선 설명을 드리면 네. 유방암이 증가된다. 아까는 25% 증가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은 대장암, 예. 대장 직장암의 발병을 낮춥니다. 한 40%까지 낮추거든요. 오, 근데 40%나요? 예, 아시다시피 유방암보다는 대장 직장암이 더 무서운 질환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예. 더하기 빼기를 하면 전체적인 암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예.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장암을 40%나 막을 수 있다면 선생님 제가 먹으면 안 됩니까? 남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을 권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대장암을 막을 수 있고요. 또요. 그리고 아까 골다공증이나 뭐 심장질환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심장질환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초기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얘기는 아까 폐경 호르몬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좋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일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몸에 폐경 전에 여성에서 나오는 우리 몸 신체에 있는 에스트로겐과 폐경 초기에 우리가 치료받는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결국 동맥경화라는 게 콜레스테롤의 축적이 중요한 그 발병 원인이니까요. 예.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그러니까 예. 죽상종 또는 죽종의 진행을 늦춤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예. 일단 동맥경화, 그러니까 죽상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이 단계가 죽상종, 죽종이 이미 형성된 단계에서는 이미 수류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수류탄 만드는 재료를 줄여봐야 수류탄이 작아지지는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수류탄의 그 뇌관을 뽑아버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 죽종이 제일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 죽종이 터져서 네. 혈종을 만들어서 혈관을 혈관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심근경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심근경색을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죽종의 파열을 시키는 효소인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아제라는 효소를 항진시킴으로 인해서 네. 죽종의 파열을 좀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타이밍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폐경 초기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 이미 그 동맥경화가 충분히 진행된 네. 늦은 연령에 폐경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면 예.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그 이득은 없고 예. 그 부작용,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예후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겠다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득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제 쭉 저희가 드리다 보면 이 여성 호르몬만큼 좋은 그 보양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약도 이런 보약이 없는데 이제 약물이다 보니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을래요. 그냥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걸 먹을래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른 거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석류 같은 거, 백수도 한참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게 천연 그 건강 식품 네. 시장이 엄청나게 굉장히 큰, 커요. 예. 엄청나게 큰 나라고 예.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한참 이렇게 특히 백소가 한참 인기 있었던 시절에는 백소 시장이 전체 여성 호르몬 시장의 10배 가까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건강식품에 대한 시장이 컸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꼭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이것이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입증됐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갱년기 증상이 사실은 가짜약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죠. 예. 위약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입증된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외래에 오신 환자분한테 네. 이 약 먹으면은 이 갱년기 증상이 정말 좋아져요라고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예. 밀가루 약을 드리면은 네. 정말로 오시면 정말 선생님 말 듣고 이거 먹어보니까 증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호소를 하시는 이런 가짜약 효과가
아주 입증이 된 증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가짜약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입증이 돼야지 이건 정말 효과가 효과가 있는 있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해본 결과 네. 현재 우리가 알려진 많죠. 뭐 석류, 당귀, 네. 뭐 백수호, 그다음에 달맞이 종자유, 예. 뭐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인삼도 있죠. 인삼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이 가짜약, 밀가루약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입증된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일부 연구에서 뭐 승마라든가 인삼이 효과가 있다라는 국내 연구도 있지만 또 예.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대체 약물, 그러니까 예. 천연 건강식품들을 갱년기 증상의 1차 치료로 생각하고 그거부터 치료하시는 것은 네. 옳지 못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고 효과가 입증돼 있고 부작용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네. 그런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호르몬 드시기 싫어서 대체 건강식품들 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약간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체요법을 호르몬 치료제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0세를 사는 세상이 열렸고요. 100세 시대는 우리 일반적인 폐경 연령을 만 50세로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100세 삶에 있어서 딱 절반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오신 삶의 반생이 중요했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반생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만큼 중요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음식 드시고 건강한 운동 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생각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이러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필수적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폐경이나 갱년기는 모든 여성이 겪는 과정이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과정이다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시고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참아보자. 그냥 지내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힘드실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옆에 있는 가족도 되겠고요. 병원의 의사도 되겠죠. 도움을 청하시고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폐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폐경의 치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전성욱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